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존 맥두걸의 어느 채식 의사의 고백이란 책을 준비했어요. 이 책은 녹말 음식이 어떻게 우리의 몸을 날씬하고 건강하게 변화시키는지 알아볼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그런 책입니다. 먼저 저자인 존 맥두걸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와 유제품을 너무 먹어 18살에 중풍에 걸렸다. 친구들보다 20에서 30kg 더 비만이었다. 오랫동안 병원을 들락거렸지만 실패했고 후유증으로 지금도 다리를 절룩인다. 무엇이 문제인지 알고 싶어 의대에 진학했다. 의사가 되었지만 약과 수술로 일시적인 고통을 덜어줄 수밖에 없었다. 만성질환의 원인은 알 수 없었다.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책임의사로 일하면서 그는 깨닫는다. 1세는 병이 없는데 2, 3세는 왜 병이 있을까? 육식과 유제품이 원인임을 알게 되었다. 이후 고기와 유제품의 해악을 널리 알리고 녹말 음식과 채식의 전도사가 된다. 수만 명의 체증을 줄이고 병을 고친다. 어느 채식 의사의 고백, 살 안 찌고 사는 법 등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수백만 명이 그의 독자가 되어 지지를 표현했다. 저자 서문. 나는 40년 넘게 비만으로 고생해온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했다. 음식을 통해서 말이다. 당뇨병, 고혈압, 신장병은 자연스럽게 사라졌다. 날씬해졌으면 물론 건강도 회복시켜 주었다. 수만 명이 나의 맥두걸 프로그램을 참여했고 거의 대부분 새로운 생명을 찾았다. 150만 명 이상이 살 안 찌고 사는 법 등을 비롯한 나의 책을 읽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의 주장이 사실임을 명료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책은 내가 그동안 배워온 것을 모두 담아서 독자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 출간했다. 나는 이 책이 당신을 더 젊고 날씬하게 만드는 지침서가 될 것을 확신한다. 이 책은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껏 즐기면서 인생을 풍요롭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줄 것이다. 당신은 아마도 많은 다이어트를 시도했을 것이고 그만큼 실패했을 것이다. 대부분의 다이어트가 살을 빼준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빠져들었지만 당신은 힘들었고 몸에 이상이 생겼을 것이다. 그래서 당신은 계속하지 못했을 것이다. 비록 어느 정도 살을 빼긴 했지만 금방 흥미를 잃었고 요요 현상 때문에 다시 살이 쪘을 것이다. 오히려 더 쪘을 수도 있다. 이 책은 음식을 먹으면서 만족감과 포만감을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존의 다이어트와는 완전히 다르다. 녹말 음식은 몸을 건강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만족감을 준다. 이것은 무슨 다이어트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음식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다. 따라서 한 달, 두 달 해보고 많은 다이어트가 아니다. 100% 그래야만 하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평생의 음식 습관에 관한 이야기다. 그러나 한 달만 실천해 보시라. 거울 앞에 날씬하고 건강해진 낯선 당신을 보고 놀랄 것이다. 뚱보라는 허물을 벗게 될 것이다. 그리 큰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는데 외모가 젊어지고 정신도 맑아질 것이다. 당연히 오래 살게 될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질 것이다. 소화 기능도 월등히 좋아질 것이다. 당연히 그동안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봉지를 쓰레기통에 버리게 될 것이며 식탁 위에 펼쳐진 영양제도 치울 것이다. 일단 시도만 하면 금방 결과를 얻게 될 것을 장담한다. 나의 프로그램을 통해 날씬해지고 건강해진 수만 명의 환자들이 그것을 증명한다. 돈을 버는 의사가 아닌 병을 낫게 하는 의사로서의 40여 년 내 인생을 걸고 장담할 수 있다.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은 약간의 의심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나는 40년 넘게 그런 질문을 받아왔다. 그런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내가 여기 있는 것이다. 당신은 절대로 단백질 부족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칼슘과 비타민 그리고 다른 영양소가 부족할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런 영양소들은 음식 안에 자연적으로 들어있다. 당신은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다이어트 책에도 속지 말아야 한다. TV에 나와서 소비자의 두려움을 미끼로 비즈니스를 하는 의사나 요리사의 말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한 번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한 독자도 있을 것이다. 검색을 하지 말고 사색을 하라는 말이 있다. 이 책은 단순한 지식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음식의 원리, 몸의 원리에 대한 이야기다. 책을 읽으면서 당신이 깊은 사색을 하게 된다면 나의 의문은 다하는 셈이다. 오해를 할까 봐서 한 가지만 먼저 밝혀둔다. 나는 이 책을 통해 육식이 몸에 끼치는 해악과 채식이 몸을 깨우는 이점에 대해서도 얘기할 것이다. 채식은 주로 녹말 음식에 대해서 얘기할 예정이다. 이 책에서 말하는 녹말이란 공장에서 만든 정제 탄수화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빵, 라면, 국수, 파스타, 케이크, 과자 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자연에서 얻은 감자, 현미, 고구마, 보리 등을 말하는 것이다. 정제 탄수화물은 그 자체에도 문제가 있지만 공장에서 제조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화학재료가 첨가되기 때문이다. 책을 읽으면서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당신은 이 책을 읽으면서 채식이 우리의 몸을 정화시킬 뿐만 아니라 지구 환경을 정화시킨다는 사실도 깨닫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으며 모든 것은 순환하기 때문이다. 더 건강했던 우리 조상들의 음식 습관으로 돌아간다면 지구도 맑고 깨끗했던 과거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을 날씬하게 하고 지구를 정화시키고 많은 돈을 저축하게 하며 인생을 변화시켜줄 이야기를 이 책을 펼쳐든 당신에게 바친다. 나는 말썽꾸러기 소년이었다. 어려서부터 나는 부모로부터 정직해야 한다는 소리를 들으며 자랐다. 나는 장난기는 많았지만 악동은 아니었다. 아주 호기심이 많았다고 기억한다. 7살 때는 길 건너 빈집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간 적도 있다. 다음 해에는 잘못해서 집에서 기르는 햄스터를 죽인 적도 있고 9살 때는 아버지의 담배와 성냥불을 가지고 놀다가 거실 소파에 불을 낸 적도 있다. 나는 아주 미안했지만 부모님은 무척 현명했다. 부모님은 의도적이지 않은 잘못으로 인한 일 때문에 아이에게 벌을 잘못 주면 반항적인 사춘기 소년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다. 내가 나의 실수를 솔직히 고백하기만 하면 내 에너지를 더 생산적인 일에 쓰도록 기회를 주셨다. 그래서 나를 꾸짖는 대신에 잘못을 솔직히 고백하는 것이 더욱 진실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다. 진실을 발견하고 말하는 것은 언제나 내 신조로 이어져 왔다. 나는 아주 열정이 많은 사람 중에 속한다. 내 인생의 하루하루를 그것이 좋든 싫든 아주 열심을 다해서 살아왔다. 사람들은 내가 좀 비사교적이며 너무 직접적이라고 말한다. 나는 그렇게 살아왔다. 병이 악화되는 사람들을 일깨우고 진정한 건강이 무엇인지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소리 높여 외치는 것이다. 당신은 이 책 어느 채식 의사의 고백에서 음식과 건강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될 것이고 왜곡되고 그릇된 정보들의 진실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나는 당신이 확고한 신념을 갖게 할 것이고 당신을 비롯한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는지 나의 모든 것을 펼쳐 보여줄 것이다. 44년 동안 내가 배운 모든 경험과 의학적인 지식을 당신에게 보여드릴 것이다. 책을 읽은 다음 실제 행동에 옮기느냐 마느냐는 당신의 몫이다. 나는 가짜 의사였다. 나는 의사가 되기 전까지 오랫동안 의학 교육을 받아왔다. 1965년 18살 때 2주 동안이나 왼쪽 몸에 마비 증상이 왔다. 뇌졸중, 그러니까 중풍이었다. 어린 나이에 중풍이라니 회복은 느리고 불완전했다. 나는 장애인이 되었다.
그 후로 47년이 지났다. 나는 절뚝거렸지만 남들처럼 어느 정도 걷게 되었다. 지금은 매일 윈드서핑도 즐긴다. 어쩌면 절룩거리며 걷는 바로 이것이 질병과 건강에 대한 평생의 연구를 가능하게 했는지도 모르는 일이다. 부모님은 1930년대 경제 대공황을 겪고 오셨다. 내 어머님 가족은 콩이나 옥수수, 양배추, 당근, 양파, 감자를 드셨고 운수 좋은 날엔 5센트짜리 거친 빵을 구할 수 있었을 뿐이었다. 일주일에 한 번 햄버거를 먹을 때만 고기 한 조각을 맛볼 수 있었다. 내 어머니의 이런 고통스러운 기억이 내 자식들에게는 그런 고통을 겪지 않게 해주겠다고 결심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이들에게만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최고의 음식을 먹이겠다고 결심한 것이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녀의 이런 자비스러운 마음은 잘못된 것으로 판명되었다. 우울했던 대공황기의 음식이 더 건강한 음식이었던 것이다. 나는 어렸을 때 계란과 베이컨으로 만든 아침을 먹었다. 마요네즈를 듬뿍 넣고 소고기로 채워진 샌드위치로 점심을 먹었다. 또한 큰 접시 한가운데 스테이크가, 닭고기가 가득 담긴 저녁을 먹으면서 자랐다. 매 끼니마다 유리잔 가득 우유를 함께 마셨음은 물론이다. 그럼 녹말 음식은 어디에 있었을까? 기껏해야 버터와 함께 놓인 작은 접시에 감자 2알 정도가 부끄럽게 앉아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다. 빵이나 케이크를 제외하고는 어디에서도 녹말 음식은 없었다. 그때는 몰랐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가장 비싼 음식이 나를 중풍에 걸리게 했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깨닫게 된 것이다. 나는 아주 오랫동안 거의 매일 소화불량과 심한 변비에 시달렸다. 감기도 자주 걸렸는데 7살 때는 편도선 절제 수술까지 받았다. 체육 시간에는 항상 열외였고 10대에는 여드름 투성이었다. 18살 때 중풍을 겪고서야 비로소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중풍은 노인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었다. 이 병의 원인은 의사의 입에서 나오는 복잡하고 현학적인 질병이 아니라 매일 먹는 풍성한 식탁 때문이라는 사실을 그때는 몰랐던 것이다. 20대 초까지 나는 평균보다 20에서 30kg 더 비만이었다. 나는 어머니를 탓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어머니는 그 당시 가장 영양이 풍부하다는 충고를 받아들여 우리를 먹였을 뿐이다. 단백질과 칼슘이 몸의 필수 영양소라는 낙농업계의 광고와 홍보를 그대로 믿었을 뿐이다. 국가에서 그 영양을 보장한다는데 그것이 거짓이라고 반박하는 일반인이 어디에 있겠느냐 말이다. 동물성 음식이 건강에 해롭다는 뉴스가 조금이라도 나오면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과학자를 동원하여 무력화시키곤 했다. 우리 같은 일반인이 그런 속사정을 아는 것은 불가능했다. 우리 부모님은 의사들을 예수다움의 능력자로 경배하곤 했다. 물론 나도 중풍이라는 운명적인 사건에 마주치기 전까지는 아주 보통의 인간으로 살았다. 당연히 예수다움의 능력자가 되리라는 생각은 꿈도 꾸지 못했다. 2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서서히 의사의 꿈을 꾸기 시작했다. 나는 점차 내 병을 관찰하고 치료하는 그 분야의 최고 권위자에게 매력을 갖게 되었고 의학적인 궁금증을 갖게 되었다. 환자로서 그리고 학교에 돌아가고 싶어하는 청년으로서 나를 치료하는 의사들에게 끝없이 질문을 퍼부었다. 중풍의 원인은 무엇이죠? 어떻게 저를 낫게 해주실 건가요? 저는 언제쯤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건가요? 제대로 대답하는 의사는 아무도 없었다. 대부분 손을 내저으며 귀찮다는 표정을 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바로 그때 나는 내가 알아봐야겠다고 결심했다. 어떤 훌륭한 의사도 이 3가지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을 때 나는 퇴원했다. 1968년에 의대에 들어갔으며 강한 열정으로 의학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의대를 졸업할 무렵 인공관절 수술에서 도움을 준 간호사를 만나
사랑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름은 메리였는데 나는 그녀와 결혼해서 하와이로 떠났다. 나는 하와이 호놀룰루에 있는 킨즈 메디컬 센터에서 1년 동안 인턴 훈련을 받았다. 농장에는 5,000명의 근로자들과 그에 딸린 가족들이 있었는데 출산을 돕거나 사망 진단서를 끊어주는 등 다양한 일을 했다. 전문의는 자동차로 1시간 거리 70km밖에 떨어져 있었다. 그야말로 들판에서 다친 상처를 꿰매거나 부러진 다리를 맞추거나 감염된 상처 부위를 치료하는 등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나는 큰 만족감을 느꼈다. 그러나 정말 나를 긴장시키는 것은 만성적인 질환이었다. 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만이나 고혈압, 심장병이나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은 어찌할 방도가 없었다. 농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하나둘 불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의대에서 배운 대로 하는 것뿐이었다. 만약에 내가 준 약이 잘 듣지 않으면 다시 오라는 말밖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은 언제나 다시 왔다. 나는 계속해서 약이 떨어질 때까지 다른 약을 처방했지만 결국 환자는 다시 병원 문을 놓고 했다. 실패와 실패를 거듭하면서 3년이 지났다. 나는 빅 아일랜드를 떠나 호놀룰루로 돌아와 하와이대 의대의 레지던트 과정을 밟게 되었다. 그러나 2년 동안의 혹독한 수련의 과정을 밟은 후에도 나의 궁금증은 해결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한 가지 귀중한 결론은 얻을 수 있었다. 환자들의 건강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나의 잘못이 아닐지도 모른다. 세계 최고의 의사를 모셔와도 결코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없을 것이다. 만성적인 질병은 나뿐 아니라 어떤 의사도 근원적으로 치료할 수 없다. 이런 생각들이 시작된 것이다. 어떤 의사들도 기껏해야 증상을 일시적으로 완화시켜줄 뿐이다. 나는 졸업시험을 치르고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받았다. 그러나 나의 학문이나 자격증도 나를 훌륭한 의사로 만들 수는 없었다. 그래서 나는 다시 한번 그때 그 사탕수수 농장에서의 시간들을 되새겨 볼 수밖에 없었다. 환자들이 나의 스승이었다. 의사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은 나이를 먹으면서 나이살이 찌고 더 자주 질병에 걸리는 현상을 당연하게 여긴다. 아이들이 가장 건강하고 부모들은 덜 건강하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심각한 만성병에 시달린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였다. 사탕수수 농장에 있는 환자들에게 이러한 상업자본주의 세계에서 받은 교육은 전혀 들어맞지 않았다. 그곳에서 나이든 이민자들은 날씬하고 활동적이었고 90살까지 약도 먹지 않았다. 당뇨병이나 심장병이나 관절염도 없었고 유방암이나 전립선 이상 같은 것도 없었다. 그러나 그 자녀들은 훨씬 더 비만이었고 건강도 나빴다. 그러나 나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바로 그 손자, 손녀들이었는데 이 이민자 3세들은 내가 레지던트 과정에서 보아온 백인 환자들의 질병과 놀랍도록 일치하고 있었다. 3세들은 모두 심각한 비만과 질병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이다. 대체 무엇 때문일까? 나는 이 사탕수수 노동자들을 유심히 관찰했다. 라이프 스타일, 사탕수수 농장의 작업 환경, 그리고 그들의 행동까지 조사했다. 그들의 생활 환경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나는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2세와 3세들은 모두 원래 그들 나라의 식단을 버리고 미국식 식단을 따랐던 것이다. 그로 인해서 원래 그들 나라의 음식을 섭취할 때는 전혀 없었던 비만과 만성적인 질병이 서양 음식을 먹으면서 비로소 노출되기 시작한 것이다.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만났던 성인 환자들은 거의 대부분 중국, 일본, 한국, 필리핀에서 온 이민자들이었다. 그들은 미국에 와서도 꾸준히 그들 나라에서 먹어온 것과 같은 방식으로 식사를 하고 있었다. 하와이에서 태어난 그들의 2세들은 서양 음식과 그들 부모님들의 전통 음식을 같이 먹고 있었다. 그러나 이민자 3세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먹던 녹말 중심의 식사에서 고기와 유제품,
그리고 패스트푸드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네 종류의 음식을 가리지 않고 이것저것 골고루 먹는 것이 건강에 가장 좋다는 교육을 받으며 자랐다. 고기, 유제품, 곡물, 그리고 과일과 채소가 그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네 종류 중에서 두 가지를 중심으로 먹는 노인들은 병이 거의 없는 반면에 고기와 유제품을 중심으로 먹는 2세와 3세들은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한다는 사실을 목격하게 되었다. 18살 무렵 내가 끔찍한 중풍에 걸렸을 때 병의 원인이 무엇이고 내 병을 낫게 하기 위해 의사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라는 가장 원초적인 질문에 대한 정답을 그 사탕수수 농장에서 찾게 된 것이다. 솔직히 나는 의과대학을 다니면서 음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아무것도 배운 적이 없다. 의과대학의 커리큘럼 어디에도 영양학은 없었고 당연히 인턴 과정이나 레지던트 과정에서도 언급된 적이 없었다. 의대 입학 시험 때 겨우 몇 개가 언급된 걸로 기억하고 있다. 나는 결국 아주 단순한 결론을 얻게 되었다. 환자에게 효과가 없는 약물을 투여하고 위험한 수술을 권하는 대신 평생 건강하게 장수하고 지속적으로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는 방법을 마침내 발견하게 된 것이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무얼 먹을까? 하와이는 인구가 적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선 무엇을 먹고 살까? 그들은 무엇을 먹어서 건강하며 그들은 무엇을 먹어서 뚱뚱할까? 나는 전 세계의 전통적인 음식 섭취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다. 내가 사탕수수 농장에서 가졌던 확신은 연구가 거듭될수록 확고해졌다. 어떤 음식을 먹는가라는 것이 건강에 가장 큰 척도임을 깨닫게 된 것이다. 건강에 가장 좋은 음식이 무엇인가에 관한 연구를 마치고서야 비로소 확실해졌다. 퀸즈 메디컬 센터의 하와이 의학 도서관에 있는 수많은 과학 저널에서 놀라운 것들을 확인하게 되었다. 다른 과학자들은 이미 고기와 유제품이 질병을 만들며 과일과 채소와 감자와 옥수수와 통곡물이 완전한 건강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던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논문들은 한두 개가 아니었다. 수없이 많은 논문들이 먹는 음식을 바꾸기만 하면 살이 저절로 빠질 뿐더러 가슴 통증이나 두통이나 관절염까지 치료한다는 결과를 발표하고 있었다. 건강한 음식으로 바꾸기만 하면 신장병과 심장 통증, 제2형 당뇨, 호흡곤란, 비만, 그리고 각종 만성질환을 고쳐준다고 기술되어 있었다. 무려 50년 전에 발표된 수많은 논문과 서적들은 단 한 가지만 바꾸면 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다. 채소와 과일에 함유된 녹말을 주로 하는 음식 섭취가 환자를 건강체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약도 수술도 필요 없다는 것이다. 내가 사탕수수 농장에서 발견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건강을 회복하고 고통에서 구원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벌써 수많은 석학들에 의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던 것이다. 나의 혁명적인 발견이라는 것이 이미 학문적으로 완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나는 내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수정했다. 병원은 나를 좋아하지 않았다. 수없는 테스트와 연구를 계속했다. 나는 녹말 음식을 중심으로 해서 채소와 과일을 먹어 비만과 질병을 치료하는 맥두걸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1986년 캘리포니아 네테밸리에 있는 세인트 헬레나 병원에서 치료 프로그램으로 채택해 달라는 요청이 왔다. 나는 기쁜 마음으로 수락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위해 채식 밥상과 7일간의 체험 실습 프로그램은 훌륭한 조화를 이루었다. 미국 내 심장병 수술 분야에서 권위를 인정받는 이 병원에서 일하면서 나는 외과 의사와 심장병 의사들에게 수많은 결과물을 보여주었다. 나는 이 전문가들에게 만일 그들의 환자를 보내주면 제2의 처방을 기꺼이 해주겠다는 제안도 했다. 그러나 내가 세인트 헬레나 병원에 있는 16년 동안 내가 제안한 제2의 처방은 물론 어떤 처방도
병원에 있는 의사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재미있는 것은 내가 종종 병원의 의사 당사자나 그 아내나 아이들을 치료할 때는 그들이 진심을 가지고 치료에 임해주었다는 사실이다. 칭찬과 격려를 해주었으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그들은 어느 환자에게도 소문내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나의 치료 방법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음식으로 체중이 줄고 질병을 고친 내 환자들의 혈관 검사 결과를 방사선과 의사들이 내게 계속해서 보내주었기 때문이다. 필름만 확인해도 혈관 및 동맥이 점점 깨끗해지고 있음이 분명했다. 내가 필요한 확신은 이것이 전부였다. 과연 무슨 의학적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말인가? 나는 그 병원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날씬해지고 질병에서 회복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나의 프로그램은 그 병원에서는 번창하지 못했다. 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내가 TV와 라디오에 출연하면서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있었음에도 말이다. 아마도 병원이란 장소는 수술과 약물 처방을 관습적으로 되풀이하는 장소인 것이 분명했다. 내가 아무리 치료를 잘해도 병원의 수입에는 별 도움이 안 되었을 것이 틀림없었다. 여기서 언급하기에는 좀 복잡한 과정을 거쳐 2002년 3월에서야 우리는 캘리포니아 산타로사에서 맥두걸 프로그램을 확장하여 현재 시스템을 갖출 수 있었다. 이때 내 아내 메리가 합류하여 환자들의 건강을 개선시켜줄 수 있는 각종 요리 프로그램도 개발했다. 이 식단은 전문 요리사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도 손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다. 병원에서 당신은 환자가 아니다. 고객일 뿐이다. 당신은 의사인데도 어째서 다른 의사들과 의견이 다르죠? 나는 종종 이런 질문을 받곤 한다. 대답은 다음과 같이 간단하다. 나는 결코 의학 비즈니스에 어떠한 경제적인 지원도 받지 않기로 맹세했기 때문이다. 나는 오직 내 환자들을 돌보고 고통과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며 사람을 죽이는 수술과 약물 처방을 하지 않기로 맹세했기 때문이다. 내가 주장하는 것들은 의료사업이 좋아하는 돈을 벌어주지 못한다는 걸 잘 알고 있다. 의료산업과 다이어트 산업에서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환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는 고객으로 보고 있을 뿐이다. 대부분의 내 의사 동료들은 환자들을 치료한다는 사명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들도 영양학에 관해서는 무지하다. 이것이 환자들을 치유하고 고통에서 해방시켜주고자 하는 그들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다. 나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나 또한 처음에는 의학적인 방법으로 치료하고자 했었다. 그러나 사탕수수 농장에서 내 환자들의 건강을 되찾아주고자 행했던 의사로서 가장 기본적인 약 처방도 아무 쓸모없다는 걸 깨닫고는 절망했다. 나는 이 책이 비만을 해결하고 병을 치유하는데 커다란 발자취를 남기리라 믿는다.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아주 쉬운 방법이다. 나는 내가 40년 넘게 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회복하는 데 힘써온 모든 것을 이 책에 담았다.